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대동대 TYM, 여기서는 재건주 대장은 어디일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재건주 대장보다는 K농기계, 농기계의 대장은 어디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난 대동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분석해 보니까 그래요. 대동이 실적도 더 좋고, 그리고 저평가 상태라 저는 대동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제 TYM을 이야기했는데 무상증자와 액면병합을 놓치고 시가총액을 좀 실수했어요. 그래서 시가총액 실수한 것도 이야기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두 종목을 비교하면서 이왕이면 대동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TYM이 액면병합을 했어요. 액면병합은 500원짜리를 2,500원으로 바꾼 거죠. 무슨 뜻이냐? 주식수를 5분의 1로 감소시킨 거예요. 이 많은 물량에서 5분의 1을 하면 3천만 주가 됩니다. 주식수를 줄이면서 액면병합 500원짜리가 2,500원으로 변한 거예요. 액면가가 중요합니다. 주식에서 보통주 일반 주식은 5,000원이에요. 대다수 5,000원인데 500원 매우 싼 것도 있죠.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입니다. 제가 그런데 어제 실수를 했어요. 시가총액을 주식평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돈세형은. 그래서 TYM의 시가총액을 실수한 거는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너무 제가 미안해서 다시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주식의 시가총액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의 가치의 기초니까요. TYM은 무상증자를 합니다. 액면병합을 하면서 3천만 주가 됐잖아요. 여기서 1.458 천만 주를 무상증자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한 주당 신주 배송 주식수는 0.5주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서 50 공짜로 준다는 뜻이에요. 주식을 공짜로 준다. 유상증자는 우리가 돈을 내고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고요. 돈입금 없이 그냥 회사에서 공짜로 주는 거예요. 유상증자와 무상증자의 특징은 초반에는 무조건 무상증자는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유상증자는 제가 많이 당해봤는데, 유상증자는 K씨도 지금 유상증자 하고 있잖아요. 유상증자는 무조건 악재입니다. 주식이 폭락을 합니다. 근데 유상증자를 제가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L전자도 7년 전에 1조의 유상증자를 한 회사예요. 그때 보통주가 지금 12만원 하지 않습니까? 12만원이 4만원도 무너졌었어요. 3만 8천원까지 무너집니다. 1조의 유상증자를 하다 보니까 기업이 돈이 없으니까 사실 유상증자를 하겠죠. 스마트폰이 적자건하고 유상증자를 하고 1조를 한다니까 L전자가 4만원이 무너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 경우로는 모든 악재, 최고의 악재가 유상증자일 때 발생합니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유상증자 때가 바닥일 때가 대다수입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처럼 유상증자를 너무 하면 시가총액이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또 그 가치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유상증자가 꼭 악재는 아니라는 거죠. 시간만 지나면 유상증자가 바닥을 만들었기 때문에 잘만 시간 타이밍을 이용하면 유상증자 때 많은 하락시 때 매수를 하면 바닥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K씨도 이번 유상증자를 바닥이라 보고 좀 추가 매수하려고 하거든요. 반대로 따지면 무상증자는 무조건 호재입니다. 만약에 물량이 나올 때 반대로 무상증자는 호재는 악재로 변하면서, 왜냐면 주식수가 그냥 거저 늘어난 거 아닙니까? 주식이 하락할 수 있다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상증자와 유상증자는 분명히 반대의 성격이 있습니다. 오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를 제가 받으면 아이고 재수없네, 그냥 시간만 버티면 또 살아날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별로 걱정은 안 하는데 처음에는 재수없다, 걸렸네, 유상증자 좀 짜증납니다. 유상증자 진짜 돈도 입금시켜야 되고 몇 달은 하락하니까요. TYM 가치평가를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시가총액이 2,849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무상증자 물량까지 계산하니까 4,212억,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4,200억대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작년 매출액이 1조 1,661억입니다. 38% 증가했고요. 23년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22년 영업이익은 1,200억대,
22년 때 영업이익은 뭐 245%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영업이익 1220억에 10배를 해주면 1조 2천억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4200억이라 해도 주식은 저평가 상태예요. 그래서 상승 여력은 189%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현재가 9,350원에 2.89를 하면 27,000원까지 상승 여력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찌 보면 TYM이 아직도 비싼 건 아니죠. 저평가는 맞는 것 같아요. 미래 먹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재건주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댐 폭발도 있었고,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농업 국가입니다. 평화가 오면 아무래도 다시 많은 작물을 재배하겠죠. 그러면 농기계가 많이 필요할 거고요. TYM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기부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어찌 보면 중소기업 5억 정도면 기부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TYM이 우크라이나가 평화가 오면 다시 그쪽에서 많은 농기계가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TYM은 농기계 자율주행 연구개발을 국내 최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쪽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발전성이 있어요. 23년 1분기 실적을 대동과 TYM을 비교를 해봤어요. 23년 대동은 4,800억의 매출액이 올라왔어요. 근데 TYM은 2,360억, 많이 차이 나죠? 또 대동은 작년 대비 증가를 한 거예요. TYM은 작년 대비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은 대동은 215억에서 증가했죠? 337억으로. TYM은 362억에서 감소했죠? 324억으로. 제가 뉴스를 읽어보니까 대동이 북미 쪽, 미국 쪽에 수출을 많이 했고 TYM은 미국 수출이 좀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동이 23년 1분기 때는 글로벌 세계 시장에서 더 잘한 거죠. 대동이 일단 승리입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동의 시가총액은 2,927억입니다. TYM은 4,212억입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처음에 제가 오판으로 시가총액을 잘못 계산해서 대동과 TYM이 비슷하다고 봤는데 제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시가총액이 무상증자를 하는 결과 4,212억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저는 대동이 더 낫죠. 당연히 대동이 이렇게 1분기 실적도 더 좋고 다 좋은데 시가총액이 적다는 거는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대동이 더 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대동을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번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놓쳤는데 다음부터는 무상증자, 유상증자 그것도 다 검토하면서 꼼꼼히 급하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실수했어요. 그러나 시가총액 실수는 치명적인 실수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사과 방송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놓쳤어요. 얼마나 창피하던지. 실수 인정, 100% 인정. 앞으로 재건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오면 1200조 시장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건설, 기계, 원전, 수소에너지, 철도망 구축, 여기 추가는 농기계도 있겠네요. 주택, 공장, 도로, 공항, 철도 주요 인프라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장비인 불도저가 필요하고 굴착기도 필요하고 크레인도 필요해요. 두산 바켓이 있고 수산중공업도 상관이 있고 현대 엠버다임, 데모, HD 현대 인프라코어, HD 현대 건설 기계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봐도 제일 무난한 재건주의 수혜주는 중장비 건설 장비인 것 같아요. 건설 장비가 보면 여기서는 데모 있죠. 여기는 데모는 불삭기 부착물을 하는 건설 장비 업체예요. HD 현대 인프라코어도 건설 기계 판매 업체죠. 그리고 돈세영이 투자한 SY 모듈러 주택도 저는 강력한 수혜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강력하다. 그리고 대동과 TYM은 간접적인 수혜주라고 저는 봅니다. 1등은 건설 장비가 수혜를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2등은 SY 같은 모듈러 주택 소재 장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현대 에버다임 건설 중장비 소방 차량 제조 이런 데도 수혜를 받겠네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이 추가로 우크라이나도 수전을 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 같은 회사도 두산 같은 회사도 수혜일 수 있겠죠. 최근 따끈한 뉴스인데 뭐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러시아가 댐 파괴를 했다고 합니다. 이틀째 필사적인 탈출인데 댐 파괴로 피해가 생각보다 큰 것 같아요. 댐을 여기를 폭파시켰지 않습니까? 이 물이 갑자기 내려가면서
많은 피해가 있었나 봐요. 이렇게 주택이 많이 잠긴 거죠. 이렇게 잠기면은 수혜주는 뭐 남의 아픔은 아픔이지만 수혜주가 또 있습니다. 수혜주는 제가 보기에는 묘들러 주택, 당장 주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빨리 질 수 있는 묘들러 주택이 수혜주일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건 SY입니다. 그래서 SY가 어제 9%가 상승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댐 폭파, 또 다른 위협, 홍수에 사라진 지뢰도 많이 사라졌고요. 이렇게 주택이 많이 피해를 본 것 같아요. 많이 잠겼죠? 당장 이재민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질 수 있는 뮤들러 주택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또 다른 또 수혜주가 있죠. 농기계 주식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거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댐 폭파로 밀 옥수수 값이 급등했다. 아무래도 농사가 많은 피해를 졌으니까 80개 마을 4만 명 이상 홍수 피해를 받았다. 그리고 아무래도 농사를 못 지니까 식량이, 우크라이나가 식량을 많이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하고 옥수수가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게 급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 장비 쪽도 어제 크게 반응이 있었던 것 같고, 당장 주택의 파괴로, 주택의 침수로 SY 같은 주식도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댐 파괴 무슨 일이, 묘들러 주택 부각에 SY 헐헐, 어제 한 9% 상승을 했습니다. TYM을 분석하겠습니다. 20일선 거쳤을 때 매수했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이만큼 상승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TYM을 한 주도 살 마음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왕이면 농기계 살려면 대동이 더 싸니까요. 그래서 TYM은 매수할 생각이 없고, 보유하신 분은 아직도 저평가니 중장기적으로는 한 여기까지, 이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또 여기까지도 상승할 수 있겠죠. 보유자의 위치인 것 같아요. 저는 이 타임 때 매수할 생각이 없습니다. TYM보다는 대동이 더 차트상도 더 매력적인 위치인 것 같습니다. 훨씬 더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지금 매수해도 어느 정도 먹을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에서도 대동이 훨 매력적이다. 차트에서도 나옵니다. 저는 만약에 농기계 쪽 관심이 있다면 대동을 매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2,000원대 사면 뭐 2만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YM을 가진 주주들은 또 기분 나쁘겠지만 뭐 현실이 그렇습니다. TYM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TYM보다는 대동이 훨 좋다, 이 뜻입니다. TYM이 안 간다는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TYM보단 대동이 차트 위치도 더 좋은 것 같고 저평가라서 TYM보단 대동이 더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돈세영이 투자한 SY를 분석하겠습니다. 지금 이번 핫하게 좀 올라왔죠. 돈세영은 이때 평균 단가 샀는데요. 저는 더 매수할 생각이 없어요. SY는 매수할 생각이 없고, 이번 슈팅이 강하게 온다면 언제든지 매도할 겁니다. 오늘 팔 수도 있고 뭐 다음 주에 팔 수도 있고, 매도는 본인이 판단하시고요. 강한 슈팅 시엔 돈세영은 중단타로 갔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그냥 매도하고 나올 겁니다. 뭐 다음 주까지 시간을 줄 수 있고, 근데 한 번에 안 팔고 SY 분할 매도 할 겁니다. 조금씩 뭐 3분의 1씩 3분의 1씩 매도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분할 매도 한다는 거죠. 돈세영 가족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100억 가자!